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예상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직접 한번 다 풀어보셨죠? 오늘 두 번째 시험이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험 범위는 다항식 연산부터 여러가지 방정식까지입니다. 자,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뭐 기본 덧셈 뺄셈이니까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2번 다항식 나눗셈 얘기입니다. 다항식 나눗셈인데 직접 이제 분수꼴 그려서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x-1을 찢어서 이렇게 분해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뭐 이런 거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3번을 빠뜨렸네요. 3번을 보시면 이제 복소수의 기본 계산 문제예요.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풀이를 선생님 푼 거 잘 보시면서 좀 배울 거 좀 배우시고 정리할 거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여기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의에서도 조립제법에 가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쫙 있습니다. 선생님 조립제법을 거의 안 쓰는데 요 풀이법만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3승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한 번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d값이 나오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한 번 또 하시면 이것도 한 번 또 하시면 요 부분에 있는 값이 여기 있는 c값이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3승값이면 3번 하셔야 돼요. 3번 진행을 하시면 그 다음이 A값, B값 이렇게 진행이 돼서 A, B, C들을 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저기 개념 강의 가셔서 조립제법 판에 한번 한번 설명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인수분해의 문제인데 여기 항상 여기가 문제예요. 마이너스 3이. 그래서 여기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처리를 하시다 보면 전개를 했다가 다시 묶는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문제를 전개를 그냥 멍청하게 다 하진 않아요. 좀 더 머리를 굴려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만 좀 달라지지만 여기 2x제곱 플러스 x를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분해를 좀 해놓고요. 다시 이 뒷부분 2x제곱에 플러스 6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해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진행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x하고 여기 보시죠. 여기 x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2x 플러스 3 요 부분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여기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을 전개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 2x제곱에 마이너스 3x가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이 부분이 똑같아져서 요걸 한 묶음 취급하시고 전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제곱이 될 거고 여기 뒷부분에 x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3 되니까 다시 이 부분을 2x제곱 플러스 3x를 놓고서 3을 찢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해가 조금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확인 한번 잘 하시고 이건 문제마다 틀려지는 거니까 하여간 인수분해 파트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자, 6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얘기 나왔으니까 기본적인 판별식 얘기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판별식 값이 0보다 작다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1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자연수 개수는 총 10개 뭐 이렇게 푸시는 문제예요. 자, 7번 다음에 대한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난다잖아요. 만난다. 그 얘기는 결국 방정식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난다를 푸신 상태에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래프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실제 x축 y축을 그려서 그래프 얘기를 할 때는 실제 나오는 실근을 가리켜요. 그래서 중근 적어도 한 점이 만난다는 얘기는 또 두 점이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판별식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4분의 1 나오니까 최대값은 답은 2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 자, 이건 이제 오메가 방식이라고 해서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개념 강의 보시면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쫙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x 3승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분리가 이렇게 되세요. 분해가 이렇게 되시면서 실근 여기서 x 이퀄 1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얘는 실근입니다. 그럼 오메가라는 근은 결국 여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근이 한 허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더라 해서 정의가 되시고 그리고 집어넣으시면 오메가 3승 어차피 1일 거니까 오메가 3승도 1값인 거고 오메가 바의 3승도 1이 나와서 결국 그 값 둘 다 1 되니까 여기 앞에가 2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뒷부분 전개하셔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를 근각에서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집어넣으시면 답은 6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확인 한번 합시다. 자, 9번 가볼게요. 자, 9번을 보시면 다음 방정식에 대해서 이참수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교점의 좌표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의 좌표란 얘기는 서로 만난다를 가리킵니다. 만난다를 가리키니까 이 만나는 근을 쭉 정리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랑 그쵸?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n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더라 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아, 연립이란다. 서로 만난다를 해서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만나는 근이 1과 4가 생겨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이 실제 물어보는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이 1과 4가 생겨서 1과 4가 두 근입니다. 그럼 차이는 3이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 그쵸?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n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최고차 계수가 1자리에 3차식이 있고 모든 개수는 실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x-9는 x-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f2 값은 9란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3차 방식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반드시 3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게 자주 쓰는 풀이법인데 3을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시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fx equal to 0을 정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f는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x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직 k는 뭔지 몰라서 k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조건에 이 집어넣으면 9 나온다고 해서 이걸 이용하시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k를 구해서 정리하시면 f를 다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f3 값 구하는 거니까 3을 집어넣으시면 8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11번 연립 1차 방식 얘기네요. 연립 2차 방식 얘기는 항상 0 되는 거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프리포토 선생님이 개념 강의 가보시면 정리를 한번 쫙 한번 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한번 쫙 한번 풀면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분해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 거의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 y = x가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조건 x는 마이너스 y가 될 수도 있어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y = x를 여기 아래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풀이가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풀이값이 지금 보시면은 두 실근이 나와요. x가 7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쌍해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한 쌍해가 나오고 다시 두 번째 x = 마이너스 2y라고 하는 값을 여기 아래식에 또 집어넣으시면 7y제곱 49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y값이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7이니까 그때 풀어보시면 또 이렇게 한 쌍해가 나오고 이렇게 또 한 쌍해가 나와서 결국 총 4쌍해가 생기는데 a 플러스 b가 가장 큰 게 얼마냐 그랬으니까 이때 상황이겠죠. 그래서 답은 14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연립 2차 방식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확인 한번 꼭 하시고요. 12번 다음에 대한 2차 방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근의 분리라고 그래요. 요 근의 분리에 관한 설명도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 보시면 쫙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요 파트가 불안하신 분들은 정리 한번 꼭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근의 분리 파트 문제는 결국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는 f값 구해라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마이너스인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 잘못 푼 것 같네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서 선생님 여기가 마이너스 빼먹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럴 때 꼭지점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여기 그래서 f1 값이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도 나올 수 있어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두근이라고 그랬지 서로 다른 두근이라는 얘기는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K값 범위를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정수값은 총 9개 이렇게 나오시는 문제입니다. 요 그래블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정리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꼭 정리 한번 잘 해놓으시기 바라십니다. 자, 13번.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요거 이제 3차식이 있고요. fx-가 x-1 제곱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 정리를 좀 살짝 해놓고요. 이렇게 다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fx 플러스 2는 x 플러스 1 제곱 나눠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정리를 이렇게 해놔서 아직 라지 b of x는 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결국 3으로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얼마냐 지금 이게 문제니까 요걸 우선 쓰고 봐야죠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f업은 마이너스 3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일 거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0 되는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커버가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 1을 여기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여기 마이너스 2 넘기고 이쪽에 플러스 1을 넘기시면 결국 식 자체가 fx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같은 f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차 계수나 2차 계수나 1차 계수는 다 같아야 되고 상수값만 차이가 4만큼 날 거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를 우선 뭔지 몰라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쓰시면 아래 거는 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값은 계산해 보시면 딱 떨어져야 되니까. 요런 풀이법 좀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풀이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게 2차 계수 비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아래식이 1차 계수 비교한 거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 b가 딱 떨어집니다. 자, 요런 풀이법 일반 문제집에도 많이 있는 문제니까 확인 꼭 하셔서, 그래서 f를 마저 구해서 집어넣어 보시고 f에다가 우리 원하는 게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답은 18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꼭 한번 확인 한번 잘 해놓기를. 자, 그 다음 가봅시다. 14번. 14번 보시면 다음에 대한 2차 함수가 있고 f3은 0보다 크다고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조건이 fx 값이 항상 f4보다 크거나 같다. 얼마든지 간에 항상이죠, 항상. 그럼 그래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요렇게 이제 2차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보면 4에 대한 꼭지점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여기 만나는 점이 4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입니다. 4. 예,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돼서 이게 진행을 하면 결국 4에서 꼭지점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그래프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라고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는 f4 값이 그래프를 아무 조건을 봐도 우리가 이제 4일 때 함수값 여기 꼭점 이 자리, 꼭점 자리가 이 자리 값이 어디 있는지 확인은 안 돼요. 그냥 그래프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고 4일 때 꼭점을 가질 거다, 이 정도까지만 커버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f3 값 여기죠, 여기. 그쵸? f3이 여기 함수값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4에 대한 꼭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쪽 5값하고는 동일해요. 그래서 3값과 5값은 결국 같은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조건에 f3 값이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f5 값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 보시면 기억번 얘기는 맞다 라고 쓰시면 되는 파트예요. 자, 두 번째, 지금 꼭점이 4에 걸려 있는데 f0, 그럼 여기는 4칸을 왼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f1 값은 3칸을 가야 되고 f6 값은 f4로부터 2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니은번은 맞다 라가 성립이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을 물어봤는데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방정식을 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fx 이퀄 놓고 요거 넘겼습니다. 이렇게 넘겨 정리하시면 -f2x가 생기는데 요거는 분명히 원점을 지난 직선일 거고, 당연히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다가 거기다가 f2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짜리 원점 지난 직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f값 아까도 얘기했지만 4의 높이를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만난다 안 만난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귿번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자, 2회 모의고사 예상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15번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다음에는 4차 방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음 조건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자, 기억번. 기억번 보시니까 알파 3승, 오메가 3승은 실수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우선 근이라는 거의 가장 기본 성격은 집어넣으시면 성립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파 3승을 구하는 과정이라서 알파 3승을 바로 가기 뭐하니까 선생님이 양변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4승 더하기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분명히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1 나올 거라서 알파 6승이 1 나오세요. 됐죠? 알파 6승이 1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알파 3승도 실수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오메가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선생님이 오메가 얘기는 써놓진 않았지만 기억번 얘기는 맞다 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니은번. 자, 알파 더하기 알파바가 1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딴 얘기는 우선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 파트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럼 플러스 x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x 3차 계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1차 계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 1과 여기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은 알파와 알파 반은 여기서 생기는 근이고요.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여기서 생기는 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라고 하는 근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 떨어져야 돼서 양변에다가 선생님이 3알파를 더했어요. 왜 더했느냐? 지금 물어보는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찾고 싶어서 더해보면 여기가 3알파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알파 3하고 3하고 약분되겠죠. 여기가 약분되시면 알파분의 1 나올 텐데 여기 두 근의 곱을 보시면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1이기 때문에 알파분의 1은 결국 알파바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서 니은번 얘기가 맞다가 나오십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자, 디귿번. 디귿번은 보시면 지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값은 이미 여기 니은번 얘가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파트 얘기라서 결국에는 오메가 더 제곱에 오메가 플러스 1이 0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서. 자, 이번에는 양변에 오메가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오메가 3승이 1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그럼 오메가 3승 1이니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걸 계산하시면 2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요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세요. 자,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 잘 한번 정리 한번 꼭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서술형 문제인 것 같죠?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잖아요. 이 g를 구해라. 그래서 g를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좀 정확히 쓰려면 a, b를 실수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집어넣으시면 전개가 쭉 되면서 어차피 방정식을 쭉 푸셔야 됩니다. 이거 푸시면 a 값, b 값이 금방 나오세요. 그래서 g를 마이너스 1 플러스 2i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서술형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서술형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런 식을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f가 몇 차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f라는 값이 만약에 이 식에서 3차라고 하면 이 왼쪽 파트가 9차가 되십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파트가 맞지가 않아요. 그쵸? 9차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F는 2차인가 보다. 그러면 이쪽 파트가 6차가 될 거고 이쪽도 6차가 돼서 F 2차인가 보다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이런 데 보시면 항상 0 같은 걸 넣어보셔야 됩니다. 0 넣어보시니까 여기 F 제로값이 5가 나와서 F는 2차니까 그 대신에 0지면 5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나 보다 하고 나서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풀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개수 비교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전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x의 오차 같은 게 이 왼쪽 파트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b가 바로 0 떨어집니다. 좀 쉽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수 비교 마저 하시면 뭐 4차라든지 2차 같은 거 확인하시면 a 값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f는 결국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진행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 한번 꼭 해놓으시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서술형. 자, 이런 문제가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 항상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놔야죠, 우리는.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여기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풀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같은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로 바꿔치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식을 베타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값을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꿔치기 가능합니다. 다시 이쪽 파트 F 알파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이 fx equal to 마이너스 x라는 식의 결국 두 근이 알파 베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 플러스 x라는 방정식은 분명히 여기 주어진 기본 방정식하고 근이 같으니까 같은 방정식일 텐데 근이 같다고 하지만 최고차 계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f 제로값 1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같아야 된다. 왜? f 제로값 1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x를 다시 한번 넘겨 정리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f가 구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4점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다음 방정식, 그쵸? 이거죠, 이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PQ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죠? 그럼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한 근가계수 계산법이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20 하고 금방 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3점이세요, 이제. 자, 요런 풀이 깨끗이 잘 하시기를. 자, 4번. 다음과 같이 A, B라는 라인을 어딘가 잡아서 접어가지고 A라는 라인이 2가 오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요런 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서 얘가 수직으로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같은 길일 거고. 자, 그렇다면 다음 옮겨진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 사각형을 구하는 건 트릭입니다. 접기 전으로 보세요. 접기 전. 접기 전에 보시면 이 파트가 결국 요만큼 A, B, G, H랑 넓이가 같아집니다. 보통 그걸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는 해결한 건 여기는 X라고는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Y라고 잡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파트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마저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 파트가 이제 진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려지는 요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그리시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는 요 삼각형하고 합동이 되십니다. 이게 합동이 되셔서 결국 이쪽의 길이가 GB라는 여기 길이 있죠. 여기 GB, 이 GB라는 길이가 결국에는 사다리꼴의 한 변의 길이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X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Y를 빼야 되니까 이만큼이 Y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가 X-Y가 나오십니다. GB 길이가.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를 우선 구하기 전에 여기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쓴 겁니다. 이게 4-X가 된 거니까 4-X가 돼서 쌤이 이쪽에 지금 삼각형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하고 Y 관계식이 먼저 나오십니다. 자, 그 값을 갖다가 자,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한 변에 2분의 1 해야죠. 사다리꼴이니까. 자, 높이는 4입니다. 4. 그 높이 4가 여기를 가리킬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위쪽에 비리가 X가 되고 하나가 X-Y가 돼서 요걸 정리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텐데 요 X값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게 Y에 관한 2차 함수가 생기십니다. 계산해 보시면 최소값이 6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요런 접었다 문제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확인 한번 꼭 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2회를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보셨나 모르겠고요. 다음에는 선생님이 또 3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틀린 거 확인도 다 하시고요. 좀 놓친 부분들 정리도 한번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 꼭 100점 맞으시기를. 자, 수고하셨습니다.